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디자인 10조인 항공과 문경식이고 3경과 김윤호가 사진 찍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TPCC 벤치마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표 자료의 컨텐츠인데, 컨텐츠는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TPCC 벤치마크에 대한 인트로덕션, 그리고 이제 구현 부분에서 로더 부분이랑 트랜지션 부분으로 구현 부분을 나눴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현한 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내린 결론, 총 4가지로 컨텐츠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TPCC 벤치마크가 뭔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TPCC 벤치마크가 뭐냐면은 그냥 그 웨어하우스랑 디스트릭트 이런 거로 이루어진 리전이 있는데, 그 리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세일즈 액티비티를 저희가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5개의 액티비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구현을 하는 거고, 벤치마크니까 스켈레톤 코드는 주어져 있고 상황에 맞는 트랜지션이랑 로더 부분은 저희가 구현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PCC 벤치마크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에 로드하는 로더 부분이랑 이제 실제로 트랜지션 하는 트랜지션 부분,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더 부분은 르노가 구현했고, 트랜지션은 제가 문경식이 구현했습니다. 자, 이제 로더 부분에 대한 개요인데, 이렇게 그 벤치마크의 문서에 나와 있는 자료 형태인데, 이렇게 웨어하우스, 디스트릭트, 커스터머 이렇게 총 9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진 데이터 스트럭처를 저희가 생성을 해서 이제 생성된 랜덤 밸류들을 이런 9개 테이블에 적절히 삽입을 한 다음에 트랜지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이런 5개의 트랜지션이 있는데, New Order, Payment, Order Status, Delivery, Stock Level 5개의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플리멘테이션에서 로더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에서 로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나오는 로더는 웨어하우스 로더입니다. 이 웨어하우스 로더는 웨어하우스 테이블을 로드하는 함수로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랜덤한 데이터를 무작위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이 아이디를 이거를 키로 갖고 밸류를 my warehouse 포인터로 갖는 웨어하우스 맵을 구현하여 이 맵에 동적 할당으로 생성한 웨어하우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웨어하우스를 추가할 때 들어가는 인풋 베리어블들은 다음과 같이 WID, WNAME,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WYTD가 있습니다. 그래서 WID는 반복문을 통해서 1부터 지정되어 있는 그 웨어하우스 개수만큼 생성되는데, 기본적인 TPC 테스트에서는 이게 1이기 때문에 하나의 웨어하우스만 생성됩니다. 네, 그 다음은 디스트릭트 로더입니다. 디스트릭트 로더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스트릭트 테이블에 로드를 하는 함수인데, 실제로 랜덤한 데이터를 무작위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에 있던 웨어하우스 테이블에 이 디스트릭트, 아까와 같은 디스트릭트 맵이 구현되어 있는데, 이게 my warehouse라고 하는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상에서는 웨어하우스 밑에 디스트릭트가 포함되어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릭트는 먼저 인풋으로 DWID, DID, DNAME,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DWID는 이 웨어하우스 ID를 포린키로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도 1부터 웨어하우스 지정된 개수까지 반복문을 통해 작동하고, 그리고 DID는 1부터 이 웨어하우스처럼 디스트릭트도 웨어하우스당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이 개수만큼 생성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커스터머 로더입니다. 이 커스터머 로더에서도 커스터머 테이블에 필요한 데이터를 채우게 되는데, 이 커스터머 데이터를 커스터머 맵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 커스터머 맵은 디스트릭트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까 웨어하우스와 디스트릭트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디스트릭트 밑에 있는 커스터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머를 생성하는데 들어가는 인풋 베리어블들은 CWID, CDID, CID, 그리고 그 외에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WID는 처음 디스트릭트에 있는 여기 디스트릭트에 있는 DWID를 DWID의 포린 키이며, 그리고 CDID 또한 여기 DID의 포린 키입니다. 그리고 이 CID는 여기서 C 스타트 플러스 1부터 C 엔드 플러스 1까지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TPCC 테스트에서 기본적인 설정은 1부터 30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스터머 로더에서 여기서 커스터머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이 커스터머 생성한 기록들을 히스토리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히스토리 데이터는 커스터머 클래스의 벡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베리어블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 HCID는 바로 전에 생성했던 이 CID를 참조하고, 이 HCDID는 바로 앞에 있던 CDID를 참조하고, 그리고 HCWID는 바로 전에 생성했던 CWID를 참조합니다. 마찬가지로 HDID도 똑같이 CDID, 그리고 HWID도 CWID를 참조하며, 이 HDate는 생성 당시에 컴퓨터상의 시간을 입력하게 되고, 이 어마운트는 10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HData는 이렇게 무작위의 스트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더 로더 함수입니다. 오더 로더 파트에서는 이 오더 테이블에 필요한 데이터를 로드하는 건데, 이 로드한 데이터를 이 오더 맵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 오더 맵은 my customer 클래스와 my district 클래스 모두의 양쪽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서 보면 밑에 WOID, OWID, ODID, OID 세 가지가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이 커스터머를 거치지 않고 디스트릭트에서 바로 이 오더를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으며, 이 my customer 클래스에도 오더 맵이 포함된 이유는 이 my customer 클래스의 프라이머리 키를 이 오더가 포린 키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오더 로더 파트에서 이제 다음으로 뉴 오더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뉴 오더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뉴 오더 테이블은 이 앞에 생성했던 오더 클래스 하나당 뉴 오더 클래스가 최대 0개 아니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한 포인터로 생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뉴 오더는 이 앞에 있는 3개의 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OWID를 넘버 new order WID, 그리고 order DID를 new order DID, 그리고 OID를 new order OID로 이렇게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new order가 생성이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오더라인을 생성하게. 뭐야? 이거 갖고 이래. 잠깐 기다려. 이 오더라인 맵에 새로운 오더라인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더라인 맵은 이 my order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더라인 또한 프라이머리 키로 이 세 가지를 갖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앞에서 가졌던 오더 테이블과 이 뉴 오더 테이블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더 로더가 끝나면은 이제 아이템 로더가 작동되게 되는데, 이 아이템 로더는 앞에 웨어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맵을 가지며 이거는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이 IID라는 키와 나머지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이 IID는 1부터 이 지정된 아이템 개수만큼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톡 로더가 있는데, 이 스톡 로더에서는 이 웨어하우스 클래스, 이 스톡 맵에다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 스톡 맵은 웨어하우스 클래스와
아이템 클래스의 양쪽에 모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 앞에서 있는 것처럼 웨어하우스와 스톡이 웨어하우스와 아이템의 키를 모두 포린 키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을 보면 SIID가 이 아이템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포린 키로 갖는 거고, 이 SWID가 웨어하우스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포린 키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데이터는 랜덤하게 생성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0으로 지정해주거나 하여 생성하게 됩니다. 네, 이제 트랜지션을 5개의 트랜지션을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New Order 트랜지션입니다. New Order 트랜지션은 이제 커스터머가 새로운 order를 주문할 경우에 이제 TPCC 벤치마크가 그 order를 리시브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트랜지션인데, 먼저 주어진 인풋 밸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떤 웨어하우스에서 어떤 디스트리스트에 어떤 커스터머가 주문을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웨어하우스 아이디랑 디스트릭트 아이디랑 커스터머 아이디가 다 3개가 인풋 밸류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 올더의 아이템 개수가 몇 개인지 그것도 주어져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5에서 15개 중에 랜덤으로 생성되는데 평균적으로 10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생성한 OLCNT 개수만큼의 각각 아이템에 대해서 아이템의 ID, 그리고 그 아이템을 생성하는 웨어하우스의 ID, 그리고 그 아이템의 양, 개수, 그거를 인풋 밸류로 줍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7차례 작업을 수행하면은 이제 뉴 오더 트랜지션이 완료됩니다. 먼저 웨어하우스의 텍스트 레이트를 갖고, 디스트릭트의 텍스트 레이트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릭트에서 넥스트 올더 넘버를 1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의 정보, 디스카운트 레이트, 라스트 네임, 크레딧 스테이터스를 갖고 오고, 이제 새로 주문한 거를 이제 올더 테이블이랑 뉴 올더 테이블에 반영을 해야 하니까 각각 한 로우씩 인서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한 각각 아이템에 대해서 스톡에서 그 재고를 아이템 개수 주문한 만큼 빼야 되니까 그 뺀 거를 이제 여기 나타내고, 이제 올더 라인 테이블에 우리가 주문한 아이템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7번의 과정을 거쳐서 올더 트랜지션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페이먼트 트랜지션인데, 페이먼트 트랜지션은 이제 커스터머가 뉴 올더를 했다면은 그 올더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돈을 지불하면 이제 커스터머의 밸런스를 페이한 어마운트만큼 감소시키고, 그리고 웨어하우스랑 디스트릭트의 세일즈 스태틱스는 더 커스터머가 그 웨어하우스랑 그 디스트릭트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수치들을 변경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풋 밸류들은 그 웨어하우스의 아이디랑 디스트릭트 아이디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커스터머 선택하는 방법이 2가지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커스터머의 라스트 네임을 랜덤으로 생성해서 그 랜덤으로 생성한 커스터머의 라스트 네임과 같은 커스터머 중에서 이제 퍼스트 네임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커스터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커스터머를 선택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2가지는 아예 처음부터 커스터머 아이디가 주어져서 커스터머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커스터머 아이디만 알면은 바로 커스터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의 라스트 네임으로 커스터머를 선택하는 경우랑 커스터머 아이디로 커스터머 선택하는 경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스터머 선택한 후에 이제 커스터머를 선택한 후에 이제 페이먼트 트랜지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H 어마운트, 즉 커스터머가 지불한 돈의 양도 인풋 밸류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웨어하우스의 year to date 밸런스를 리트리브하고, 이제 그거를 앞에서 인풋 밸류로 주어진 페이 어마운트만큼 증가시킵니다. 디스트릭트도 마찬가지로 year to date 밸런스를 갖고 와서 이제 커스터머가 지불한 페이 어마운트만큼 증가시키고, 이제 커스터머를 선택한 후에 커스터머의 크레딧 체크해서 커스터머가 배드 크레딧이면은 커스터머의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또 이제 업데이트 커스터머의 잔고를 커스터머가 지불한 돈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커스터머의 밸런스를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히스토리 테이블에 반영해서
히스토리 테이블에 롤을 인서트하게 됩니다. 그렇게 페이먼트 트랜잭션이 끝나게 되고 세 번째는 order status 트랜잭션입니다. order status 트랜잭션은 커스터머의 most recent order의 스테이터스를 리트리브하는 트랜잭션인데 input value로는 warehouse의 ID, district의 ID, 그리고 커스터머의 last name 혹은 커스터머의 ID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주어집니다. order status도 마찬가지로 페이먼트 트랜잭션과 마찬가지로 커스터머를 선택하는 방법이 그 주어진 랜덤의 커스터머 last name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커스터머의 ID로 바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order status는 총 세 번의 작업으로 끝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커스터머를 선택하는 과정, 즉 커스터머의 last name으로 커스터머를 선택한다 하면은 그 커스터머의 last name에 해당하는 커스터머들을 first name으로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커스터머를 선택하는 방법 혹은 커스터머의 넘버로 선택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로 커스터머를 선택한 후에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주문된 order의 order ID 즉 order ID 중에 가장 맥시멈 밸류를 갖는 order ID를 retrieve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order ID에 대해서 그 order에 있는 각각 아이템에 대해서 그 아이템에 대해서 order status를 retrieve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order status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딜리버리 트랜잭션은 김윤호가 구현해서 류노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리버리 트랜잭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리버리 트랜잭션은 이 10개의 새로운 오더들을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는 것으로 근데 이 딜리버리 트랜잭션은 이 디폴트 모드에서만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리드라이트 트랜잭션이 이 적은 빈도로 일어나게 되며 그리고 인풋 밸류는 다음과 같이 WID, O 캐리어 ID, 오더 라인 딜리버리 데이트 이 세 가지가 입력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처음에 이 한 웨어하우스를 선택하고 그 웨어하우스에 있는 모든 디스트릭트에 대해서 각각 이 7A부터 G까지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해당되는 디스트릭트에서 가장 오래된 unDelivered 배달되지 않은 오더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 오더의 오더 아이디를 검색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검색된 가장 오랫동안 배달되지 않은 이 오더를 뉴 오더에서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워진 오더를 주문한 커스터머의 아이디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더 캐리어 아이디를 이 오더 테이블에서 오더 캐리어 아이디를 업데이트하게 되고 그리고 오더 라인에서 이 오더 딜리버리 데이트를 업데이트해서 이 새로 배달되지 않았던 게 배달되었다는 걸 여기 오더와 오더 라인에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더 라인의 총 수량을 합산을 하게 되고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이 커스터머 밸런스를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웨어하우스 하나당 디스트릭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를 다 거치게 되면 이제 이 딜리버리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고 커밋이 됩니다. 스톡 레벨 트랜잭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톡 레벨 트랜잭션은 이제 가장 최근에 팔린 아이템 중에서 스톡 레벨이 트레스홀드보다 작은 아이템의 개수를 리턴하는 트랜잭션입니다. 주어지는 인풋은 트레스홀드, 그러니까 그 스톡 레벨의 트레스홀드를 설정하기 위해서 트레스홀드가 랜덤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웨어하우스 아이디랑 디스트릭트 아이디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작업으로 나뉘는데 스톡 레벨 트랜잭션은 첫 번째로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주어진 웨어하우스 아이디와 주어진 디스트릭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디스트릭트에서 next order id를 리트리브 합니다. 그거를 order id에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order id -20 이상부터 그 order id 미만까지에 있는 order id를 갖는 order line 테이블에서 order line 테이블에서 order line order id가
앞에서 구한 오더 아이디 -20 이상부터 오더 아이디 미만까지에 있는 오더 라인 아이디 넘버를 모두 리트리브합니다. 그 오더 라인 오더 라인 아이템 아이디에 대해서 스톡으로 가서 스톡 아이디가 앞에서 구한 오더 라인 아이템 아이디와 똑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템의 퀀티티가 앞에서 랜덤으로 설정한 트레스레더보다 작은 경우, 이제 작은 애들의 카운트 개수를 해서 이제 스톡 카운트라는 변수에 넣는 그런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톡 레벨이 스페시파이된 트레스홀드 때보다 작고 가장 최근에 팔린 아이템 개수를 리턴하는 트랜잭션입니다. 스톡 레벨 트랜잭션은 이걸로 끝이고, 구현 부분, 로더 파트랑 트랜잭션 파트의 설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절트를 보여드릴 차례인데, 저희가 구현을 하고 이제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켰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30초 동안 주어진 30초 동안에 커밋은 2595번이 일어났고, 스루풋은 한 1초당 86.44개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결과고, 그리고 이제 내린 결론은 그룹 프로그래밍을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룹 프로그래밍을 체계적으로 해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SVN을 처음 써봤는데 그룹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 SVN은 상당히 유용한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구현을 할 때 피처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데이터 스트럭처를 선택을 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를 선택하고,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잘 컨스트럭트하고 잘 이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적절한 주석을 쓰는 것도 상대방이 좀 더 편하게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 10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